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구청장 서철무입니다. 최근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연일 들려오는 비관적인 소식에 우리 모두가 무거운 마음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0년 5,00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전 인구는 2022년 144만 명에서 2040년에는 134만 명, 그러니까 마이너스 6.9%로 줄어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빠르게 인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이 어두운 미래에 대응하여 작지만 큰 도약을 위한 변곡점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이라는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책은 우리 서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안이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출산으로 인하여 다자녀 가구가 된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자녀 수에 따라 2년에서 최대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일 현재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도 자녀 수에 따라서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추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한 자녀의 경우는 기존 정년과 동일하며 둘째 자녀부터 퇴직하는 해의 다음에 2년간, 셋째일 경우에는 5년간, 넷째일 경우는 8년간, 다섯째일 경우 추가 10년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시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어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이 가능하게 되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 공무직 근로자 중 40세 이하 직원들은 87명에 불과하지만 이 시책이 우리 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부모의 근로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는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개척하면서 중앙, 시와 연계 협력하여 인구 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극복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과 발맞추어 우리구 결혼인식 개선 사업인 작은 결혼식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층에게 결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청년 인구의 34.4%가 거주하는 서구는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개소의 청년 활동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년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도전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심리 상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청년이 미래 세대로서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로 둔산지역 전체가 정비구역으로 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둔산권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등 재건축, 재개발의 순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된 둔산권 리빌딩이 본인의 대표 공약인 만큼 서구는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과 대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통해 둔산 르네상스 시대 개박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 시에는 스티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목 그 가운데 예, 뉴스룸 육군영 기자입니다. 그 정년후 기간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임금 또한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 임금 그대로 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규정 개정을 할 때 우리 담당 부서와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생활임금을 뛰어넘는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임금으로 협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왼쪽 맨 뒤에 예, 정몽래 주시면 정몽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시스템인데 이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서부에서 첫태를 했다 그러면 대전시 자체에서 법 조항을 다재를 가는 공무원 정년을 재고용 추진하는 건으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 조항에 보면은 공무원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월달에 개정한다 그러는데 그거와의 차이점은 뭔지를 구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5개구가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정년이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시하고 5개구가 같이 협상도 하고 하는데 정년이 된 다음에 개별적인 추가적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하는 그 수준에서는 권한이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경우에는 시와 또 5개구가 동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서구는 공무직 근로자가 한 330명 되고 지방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1160명 정도 됩니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제 지방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지방 공무원법 개정 사항은 이제 정부와 국회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 2월, 12월 달인 거 아세요? 그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지금 말씀하신 다재는 공무원 재고용을 좀 추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공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동대문구에서 자료가 비공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보존 기간은 한 10년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추진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를 어차피 저출산 인구 감소가 시대가 오면 확실하니까 그걸 법조화시키고 대전에서 법조화시켜서 그걸 나중에 국회의원이 누가 되더라도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조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저희들도 환경관리원을 채용을 할 때 다자녀를 둔 그 부모에 대해서는 그 배점을 더 높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점수도 좀 배정을 더 높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이제 자녀를 더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다고 보고 어쨌든 오늘 언론인들께서 보도를 잘 해주시고 대전 서구에서 새로운 시도가 다른 구와 또 다른 지자체 또 더 나아가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서 또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이 보통 60세 정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민간 기업에서도 국가적인 위기인 저출산에 대응해서 다자녀를 둔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국가 재정에 투자 없이 조금 더 길게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보장과 그런 월급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그런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KBS 송용희 기자입니다. 여기 향후계획 보면은 서구 비공무원 공개 채용 규정 개정에서 이제 다자녀 가구 가산점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방금 전에 그 환경관리위원 채용할 때 이제 다자녀 부모 배점 높게 주는 상황인데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직원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보니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자녀가 없으면 12점을 받고 자녀가 1명이면 14점, 그러니까 2점 차이더라고요. 자녀 2명은 16점.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 배점 비중을 좀 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자녀가 없는 사람도 12점 받고 한 자녀한테 2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큰 변별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을 좀 개정하는 것을 좀 더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배점 차이가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할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저 모두 손주시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CBS 김미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정책 설명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이랑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향후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직이 2명이라는 게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한 가지 들었고 두 번째는 40세 이하 공무직 근로자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28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정년까지 20년 이상 남은 상태인데 지금 규정을 바꿔서 계약을 한다 해도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5년간 이제 5년간 퇴직하는 사람 중에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부양 부담이 큰 미성년 자녀를 두는 사람이 이제 2명인데요. 오히려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건 있지만 이 정책 발표 후에 이 정책이 갖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따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40세 이하로 보는 것이죠. 40대 이후로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를 보는 것은 지금 40대 이전으로서 30대, 20대 이런 공무직 근로자들이 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서구청 차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의회 의장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뭐 나중에 구청장이 나중에 뭐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일보 전희진인데요. 예. 지금 아까 전에 향후계획의 그 비공무원 저희 규정 개정에서 다자녀 가구한테 가산점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취지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젊은 지원자들,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청년층에 대한 이제 좀 역차별 논란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할 적에 그래서 이제 요거의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은 이제 부양 가족이 없으니까 거기서 점수는 많이 못 받지만 부양 가족 없으니까 오롯이 더 준비하고 특히 체력적으로 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건관리 요원들의 사실 이렇게 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력장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변별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은 또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미국에는 어느 주는 이제 독신세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렇게 자녀를 안 갖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를 주면 아마 헌법에 위반될 거예요. 평등권 침해라고.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뉴델리 김경태 기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찰자의 입장인데요. 보는 관점인데 이 현실과 이상이 대립되지 않았나 하는 심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까지 애들을 책임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지금 그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얘기는 그 공무원 쪽에서는 희망적인 일일 수는 있으나 이 정책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애들을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괴리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 단순하게 다자녀 몇 명만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앞서서 공직자들한테 다자녀한테 점수를 얼마를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나 퇴직이 이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적용을 한다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자녀를 둔 제도에서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크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 또 관에서는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들었던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러한 또 괴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 가지고서 뭐 그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유 뉴델리 김경태 기자님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가 발달될수록 소위 말하면 사회화 과정이 길어지잖아요. 보통 남자는 또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뭐 30 이후에도 취직을 찾고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60세 현재 정년이 유지된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는 30년이 안 되고 또
자녀를 가져도 내가 쟤를 대학교까지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집값도 비싸고 뭐 맞벌이를 해야 되고 뭐 어쩌지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직업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지금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갖고 있는 거로 저 보여집니다. 저희 같이 뭐 60년대생들은 그때 당시 분위기적으로는 보면 뭐 인구가 팽창할 때였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래도 학교를 나오면 뭔가 열심히만 하면 직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직장 잡고 1년 사이면 되겠다 결혼을 하고 아기 낳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회가 또 변했고 또 사회와 가정도 길어지고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자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의 안정성, 내가 몇 살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주민들이 왜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 조직,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은 필요한데 거기에 구성원들에 대한 메리트를 다자녀 수에 따라서 메리트를 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나 젊은 팀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조직 생활이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과거에 가산점을 줬고 조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냐 안 주냐 이 차이점하고 똑같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미지나 충분히 이해는 가나 바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지금 앞서서 얘기했지만 60년대 팀들은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하는 세상의 팀 입장에서는 애들 안 날라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말 그대로 서구청에서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 나왔을 때는 가산점 몇 점. 그걸 파격적으로 주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거는 대상은 어차피 공직의 하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차별성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염두에 두고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냐. 오늘 저희 발표를 통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어떤 화두를 던져주시면 그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더 생산적인 논을 통해서 좀 뭔가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관점입니다. 한 부분 더. 네, 구몬시청 조현남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화두가 던져진 거잖아요. 혹시 이 정책 말고도 또 다른 청년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정책이 또 있으신지, 또 이번 발표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서부지역 도시개발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또 청년님 생각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펴왔고 그런 정책들이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런 정책들조차 없었으면 더 절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면서 기존의 정책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예산에 대한 투자 없이 우리의 어떤 제도적인 것만 바꿔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제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선뜻 못해서 그렇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로 연장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령화가 좀 빠르게 시작했지만 우리 속도로 보면 우리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도 내심 한편의 기대는 이제 우리도 정년 연장을 고민해야 될 때인데, 모든 사람을 정년 연장할 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식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두텁게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년 연장을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그 생각도 있어서 화두를 던지는 거고요. 최근에 두 가지가 이제 분산권에서 영향이 미치는 거가 발표됐는데, 저출산 문제 이거 말고 하나는 이제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정비에 관련된 시행령이 돼서 더 구체화됐고, 핵심적인 내용은 종별 용적률의 150%를 줄 수 있게끔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종이면 250%, 3종이면 300이 법적인 한도인데 거기다 플러스 150% 더 주겠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재정비에 대한 그런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 대전청사를 기점으로 한 충청권 광역철도 CTX 180km로 달리는 CTX가 구상이 발표가 됐죠.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주로 이제 국토부 출입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했어서 지역에는 크게 이렇게 받지를 못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충청권 광역철도가 이제 대전과 세종 거쳐서 충북의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 노선인데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하철 1호선, 대전 1호선을 통해서 반석에서 세종까지 연결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조치원까지 가고, 신탄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호남 고속철 북철 타면서 우리 3호선 기능을 하는 광역철도, 그래서 신탄진에서 그 조치원까지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청주공항 가는 것을 기존에 충북선을 이용할 거냐, 시내 청주공항을 갈 거냐, 요게였다가 이번에 이제 민자로 바뀌었는데, 광역철도가 재정사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60대 40일 거예요. 중앙부 쪽 60, 지방이 40인데, 이제 정부 지원 민자 사업을 하면 일단 민자가 50%고, 그 다음에 정부가 50인데 50을 그 지자체에서 정부가 35를 내고 지자체가 15를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배분 분담률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 청사에서 반석까지는 도심 구간의 도로 밑으로 그 논스톱으로 뚫고 거기서 이제 청주공항 가는 방향도 있지만, 거기서 기존에 국철을 타고 저기 서울까지 가는 노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추면서 민자를 유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빠르면 민자 적격성 심사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전 서구의 특히 이제 둔산권에 대한 어떤 재정비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람들은 민자니까 그거 되겠어? 총선 앞두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부가 정부 지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 민간 투자 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그냥 진행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역에서 더 노력을 해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앞서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눈여겨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만한 그런 큰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하시네요. 네, 화이팅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정책 추진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기존에 어떤 출산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더 들여다보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정책을 생각한 거는 꽤 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복지부에다가도 옛날에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도에서 충청남도 기조실장 할 때도 한번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기관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서 지금 구청장을 1년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화두를 던진 그런 시점이 됐다. 많은 정책을 했지만 저출산을 현상을 바꾸지는 못해 상태에서 그럼 그 기본 근원은 그래도 가장 큰 거는 부모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 게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구청만 가지고 저출산 될 거는 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작은 조직 중에 하나인데 더 큰 영역은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60세 이상 정년돼 있는 그런 분야, 더 나아가서 민간 기업까지 이러한 정책이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뭐 전국 최초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정책을 입안하실 때 혹시 공무직이나 간담회를 하셨는지, 간담회를 하셨으면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실무적으로 우리 단체 복지 팀장이 공무직 하고 이제 협의를 한 모양이에요. 공무직 분들은 찬성을 하는데 다만 이제 5년간에 2명이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20년 정도 지나야 그 아이를 가진 사람이 퇴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우리 노조의 생각은 신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이 퇴직을 했다. 그럼 2명이 기간제를 근로하고 2명을 채용 안 하지 말고 업무량이 있으니까 신규 채용을 하고 기간제로 채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재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2명이 적용을 받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쓸 거고요. 실질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40대 이전 사람들이 퇴직을 할 때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정책을 보고 또 당장 결정을 하지 않겠지만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정책이 안정화된다고 보면 뭐 자녀 출산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퇴직하는 시점이 20년 후에 온단 말이죠. 20년 후에 그때 가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소멸되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할 수 있는 수단의 정책을 써야지 너무 늦은 다음에 써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채용으로 하고 그분들은 기간제로 재고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다 많은 시간을 했는데요. 더 이상 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이제 오늘 기자회견 마치려고 합니다.